여러분 잘 주무셨나요? 오늘은 저는 국회에 가는 날이에요. 지금 8시 반인데 비가 와서 조금 서둘러 보도록 할게요. 먼저 준비를 하고 국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있어서 영상 촬영이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저기 있는 국회를 보면 또 떨리기도 하네요. 한번 가볼게요. 제가 국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드디어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제13대 청소년 의원 강정원입니다. 오늘 제가 국회에 방문한 이유는 국회의원 용혜인 의원님을 만나고 제가 꼭 가고 싶었던 본회의장을 가기 위해서인데, 용혜인 의원님은 평소 기후 대응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탄소세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시면서 제가 평소 궁금해했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혜인 의원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 청소년의회 활동을 하면서 본회의를 진행하며 의장 역할을 맡았었는데 직접 본회의관에 가면 의장석에 앉아서 본회의 체험을 하고 싶네요. 네, 제가 드디어 본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렇게 먼저 들어가면 의석 배치도가 있어요. 여기 커다란 본회의장에 국회의원들과 의장님은 어디서 앉는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만나뵐 용혜인 의원님은 여기 앉으시네요. 그러면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엄청 큰 본회의장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크고 동그란 모습이 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기자님들이 앉는 좌석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는 다 참관 좌석인데 저와 같이 국회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는 좌석인 것 같습니다. 저기 있는 의장석이 의장님이 앉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나중에 구청위 본회의의 의장뿐만이 아니라 저런 의장석과 저 가운데 있는 다른 좌석에서도 제가 관심 있는 기후위기에 관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직접 가셔서 설명에 따르면 국회 로고가 2014년부터 저 가운데 있는 로고가 한글로 바뀌었다고 해요. 국회 박물관에 가면 저 국회 진짜 로고가 있는 배지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엄청나게 뜻깊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용혜인 국회의원님을 만나보러 가실게요. 네, 제가 지금 용혜인 의원님실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뵈러 들어가 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13대 의원 강정원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 기본소득과 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네. 제 13대 청소년 의원 강정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오늘 비가 정말 많이 와서 저는 신발까지 다 젖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출근하셨을까요? 저도 서울 도로 곳곳이 통제가 되어가지고 통제를 뚫고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혜인 의원님께서는 탄소세 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시면서 탄소세를 재원으로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2008년부터 탄소 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수입의 3분의 1을 국민에게 탄소 배당으로 환급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탄소 배당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탄소세 배당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스위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는 탄소세는 아니고 탄소 부과금이고요. 저의 탄소세법은 세금으로 부과를 하자는 겁니다. 그게 좀 차이점인데, 근데 이제 스위스의 탄소 부담금이나 그리고 용해인의 탄소세법 모두 이 탄소 배출을 줄여서 탄소 중립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난방유, 천연가스, 석탄 이런 이제 건물 난방용 화석 연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휘발유와 경유는 이제 부과금 대상에서 좀 제외되어 있어요. 근데 저의 탄소세법의 탄소세는 모든 화석 연료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환산량 톤당으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탄소 부과금의 3분의 1을 이제 건물에서의 에너지 절감이라거나 뭐 개량 사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 뭐 이런 친환경 기술 보증 등의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기업에게도 배당을 하는데요. 제가 낸 법안에는 탄소세 세수 전액을 탄소 배당으로 국민들께 n분의 1로 나누어 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재원은 이 탄소세 세수가 아니라 기존에 이제 목적세로 존재하고 있었던 이 교통에너지 환경 세수를 활용해서 하면 된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탄소세 수입을 탄소 배당으로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면 에너지 다소비층인 고소득층은 납부하는 탄소세보다 적은 탄소 배당을 환급받아 연료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고소득층의 반발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이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실 가계보다는 기업이 더 크고요. 그리고 선진국이 개도국보다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또 책임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단위일수록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실은 정당하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탄소 배출량 감축이라는 목표에도 그것이 더 정책 목표에도 부합한다. 라고 오히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탄소 배당은 탄소세 부과를 통한 에너지 가격 인상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지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배당과 함께 또 연동된 거기도 한데요. 이렇게 탄소세를 거둔다고 하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그것에 대한 부담을 저소득층과 뭐 취약계층에게 조금 더 경감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배당이라는 형태로 정책 믹스를 한 거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소득층이 반발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책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기후위기라는 파국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열차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전산망이 구체화되면서 언제 어떤 사람을 지원할지 판단할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별 지원이 아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선별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에서만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몫을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기본소득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선별 지원이 아닌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 효과를 놓고서 봐도 선별 지원이 문제인 이유는 단순히 선별하기 어려워서만이 아니라 이 선별 지원 자체가 낳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기준을 어느 기준으로 세우더라도 사실 그 기준에서 조금 비껴나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 논란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그 기준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준선 이하에 머물러 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어떤 빈곤의 덫, 실업의 덫 같은 것도 기존의 복지제도 하에서 많이 지적돼 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청소년 의원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탄소세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관심 가지고 또 주변 사람들과 더 많이 이야기하고 탄소세 도입을 지지하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일상에서의 아주 사소한 실천들도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 사용을 줄이는 거 그리고 요즘에 이제 라디오 광고 들어보면 이메일 데이터 정리를 하면 뭐 탄소를 4g 줄였다. 텀블러를 사용하면 뭐 탄소 배출량을 얼마를 줄였다. 어떤 소소한 일상에서의 실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직접 할 수 있는 작은 하나하나의 실천들을 함께 해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소세와 기본소득 등에 관한 질문을 여쭤보면서 의원님의 기후변화에 관한 깊은 생각들을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 의원으로서 또 우리 지구의 구성원으로서 당장 기후 위기를 경각심을 가지고 실천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쉽게 잘 설명되어 있는 편이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선물로 드릴 테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용해인 의원님을 만나 뵙고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까지 방문한 제13대 청소년 의원 광정원이라고 합니다.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습관부터 기후변화 정치에 나아가서 다양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정치에 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에 만나요. 안녕!